안녕하세요. 현명씨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과외를 시작해서 20대 내내 개인 과외, 멘토링, 교육봉사, 학습 컨설팅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거의 10년의 세월 동안 사교육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옛날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예를 들면 문해력 같은 게 진짜로 낮아졌습니다. 뭐 작심삼일, 자포자기 이런 말들 못 알아듣거든요. 되게 많은 애들이 그래요. 주어가 뭐야 이러면 서술어의 주체야 이러면 서술이 뭔지도 모르고요. 주체가 뭔지도 몰라서요. 뭔가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뀐 거는 학생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 과외. 정말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거든요. 수업 준비 아예 안 하고 전문성 아예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사실은 잘 못해. 근데 뭐 어떻게 다른 걸로 네임밸류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전날에 술 먹고 술떡 올라서 과외를 오는 학생도 있고요. 남자 대학생 교사인데 여 학생에게 좀 부적절한 접근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생 과외 구할 때 어떤 점을 정말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대학생 과외가 정말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터넷 어플이에요. 인터넷 어플이 활성화가 되면서 대학생들이 과외 구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정보를 통해서 아름아름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렇게 과외를 구했어야 됐고, 그리고 뭔가 동네에서 그래도 평판이 좋은 학생으로 고등학교 때 여겨졌던 학생이 좋은 대학교 갔다더라 하면 그 대학생한테 우리 아이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되던 게 대학생 과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홍보수단이라고 해봐야 그냥 아파트 전단지 정도? 그 정도였죠. 요즘은 인터넷 어플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격이나 평판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라도 내 프로필을 인터넷에 올려서 과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이 과외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스카이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를 해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선생님의 퀄리티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1도 안 하고 그냥 1시간을 알바하듯이 때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모 업체는 뭐 시급 19,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000원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카이 애들이 진짜 오만한 게, 저도 연수대학교 나왔지만 자기가 그냥 스카이 나왔다는 이유로 자기의 시급은 최저 시급 8,000 얼마가 아니라 자기 시급은 2만원, 3만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3만원, 4만원 받는 과외 선생님이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 얼마고 그만큼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평판을 얻기까지의 노력이 얼만데 자기가 그냥 스카이 나왔다는 이유로 3만원, 4만원짜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19,000원어치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과외 플랫폼이나 과외 그런 업체들 수수료, 시급 이런 걸로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과외 수수료 너무 세다, 이거 시급 너무 작아지고 대충 하게 된다, 너무 짠 것 같다, 이 플랫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한 수업의 이득을 자기들이 가져간다, 이런 마인드로 쓴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 과외 선생님들의 속마음인 거예요. 나는 3만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19,000원밖에 안 떨어지네? 대충 해야겠다. 솔직히. 심지어는 요즘은 얼굴도 안 까죠? 얼굴도 안 까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정말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 간 학생들이 괜히 스카이를 갔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상대적으로는 소수지만 많은 학생이 그렇게 물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외를 구할 때,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모르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과외를 구할 때는 수수료가 공짜지만 그 선생님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수수료 당연히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외 중개 플랫폼이 얼마나 해결해 주는 게 많은데, 법적인 것들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선생님인지를 후기와 평가를 통해서 관리해주고, 대신 마케팅해주고, 홍보해주고, 엄청 많은 일을 하는데도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거야. 공부는 내가 가르치는데 돈은 제가 버네?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동네 전문성 있는 전문과외 선생님들, 입소문 난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좀 맡기는 게 훨씬 가격도 오히려 저렴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과외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아이들이랑 소통이 잘 되고 아이들한테 어떤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친근감과 파이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 과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전문성을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선생님만의 자료가 있나요? 선생님만의 교재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 선생님이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교육에 뜻이 있어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라면 용돈벌이, 그냥 고액 용돈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자신만의 자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의 가격은 시급이 막 3만원, 4만원이 아니라 그 이하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서울대 무슨 과야, 그 높은 과야, 상위과야 이런 이유만으로 그냥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대학이 어딘가와 상관없이 그 선생님의 대학이나 이런 게 최소한으로 보장이 된다면 그 선생님이 어떤 전문 교재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전문적인 인사이트가 담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적어도 기성 교재라도 자기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 기성 교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자체 교재 있으신가요? 아니면 선생님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와 시범 수업을 하고 나서도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런 선생님은 전문성이 없는 선생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대 다 과외를 대학생 교선생님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전 전문 과외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과외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대 다 과외는 특히 같은 커리큘럼으로 여러 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외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과외의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대중을 놓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요, 대중을 놓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1타 먹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마이메리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1대 다 과외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면서 할까요? 저는 이런 과외는 과외로서의 장점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외, 1대 다 과외를 하기보다는 1대1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브랜드 과외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과외 중개만 그냥 해주는 플랫폼이 있고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과외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후자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생 선생님을 쓴다는 거에 있어서는 둘 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결여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도 생각을 하지만서도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중개를 해주시는 분이면 거기 후기랑 이런 것들이 관리가 다 되거든요. 거기서 진짜 탑티어로 검증된 선생님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검증할 수 없고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차피 뭐 후기도 몇 개 없고 이렇다면 차라리 어떤 커리큘럼이 그래도 제공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과외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들을 찾으셔서 제가 지금 뭐 그 브랜드 이름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과외들이 차라리 본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커리큘럼 관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과외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대학생 분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런데 왜 저딴 식으로 얘기하지?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진짜 생업으로 과외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그냥 내가 어디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재도 개발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교재 개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저의 이런 우려도 약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나도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전문성을 확보를 하면서 과외를 하는 게 맞겠네? 내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서 그리고 자료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만들면서 그렇게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